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긴장 관계를 민주주의와 독재 싸움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잇따른 공격적 발언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물가 상승 기류를 장기적 추세가 아닌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2분기 중 일정 기간 2%대로 상승할 수 있지만 원자재 가격 조절 등을 통해 감내할 수 있고 올해 적인 물가 상승률은 2%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업체들이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는 수준을 올렸습니다. 최근 신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하반기에는 역대 최대 LNG 운반선 발주 프로젝트인 카타르건이 기다리고 있어 국내 조선업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이 여름 휴가철 괌에 비행기를 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르면 8월 취항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괌 정부와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 여행객이 8월부터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한동안 우리 관심 밖에서 살짝 벗어났었던 것 같은 은 지금 1,11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위안화의 강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극복해내고 열심히 달려가주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간은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주더니 오늘은 코스피가 3,200선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장중 한때 3,233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다가오는 6월, 앞으로의 6월은 또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질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객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이긴 하지만 장 초반부터 선물 시장에서 대거 매수세를 보이는 점 등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물산, S오일, 카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에선 HLB, 실리콘웍스, LNK바이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주도하는 모습인 가운데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물산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파인테크닉스, BH, 이녹스 첨단 소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한마디를 두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실적 기대감과 테마성 재료가 혼재된 시장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업종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테마성 재료가 혼재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큰 틀에서는 그간 강세를 보였던 엔터, 항공, 여행 관련 이런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상대적으로는 좀 부각되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의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한 점, 그러니까 이는 이 코로나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 글로벌 경기 호조세에 따른 수출 개선세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 거기에 원화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수출 관련주들의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이런 강세를 유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업종상으로는 단연 조선업종과 정유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 특히 조선업종 오늘 시장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겠지만 이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조선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연이은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조선업종 빅3는 물론 그 외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도 주가가 동반 강세하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 업종, 오늘 SK 이노베이션의 보합권 제외한다면 SOL과 GS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오펙 회의를 앞둔 점 등과 더불어서 이런 점진적인 감산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거기에는 긍정적인 수요 전망 등에 따른 국제유가 가격이 현 가격 수준 이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등이 이런 정유주들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이란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이란발 관련 노이즈는 향후 유의하시면서 정유업종 투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테마성 재료가 혼재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 급등 랠리를 지속하던 스펙 관련주들 장 초반 급등세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일부 유력 인사들의 이런 테마로 엮여 있는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 급등세 등이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나오는 모습 등도 특징적이라는 상황 속에 아직은 시장 흐름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 오늘은 조금 이슈가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수출 관련주, 조선업종, 정유주, 정치 테마주 다 각각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임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 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요, 보합권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보면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코스피 0.54% 오른 3,22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0.18% 오른 8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7,069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 5,562억 원, 외국인은 1,484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299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796억 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71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는 조선주, 엔젤산업 관련주, 석유 가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여행주, 카지노 관련주 있습니다. 네, 먼저 조선주부터 살펴봅니다. 연일 상승세 이어가다가 최근 조정을 받는 듯 보였는데요. 그래 올라탈 것이란 기대감 여전한 가운데 오늘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5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 들려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5.29% 오른 6,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LNG 운반선 수주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9.35% 급등한 3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1조 4천억 원 규모의 선박 12척 수주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3.86% 오른 1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젤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2자녀 정책에서 이제 3자녀까지 출산이 가능한 산하 제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엔젤 산업 관련주들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완구류와 아동복 등을 생산하는 헝성그룹 현재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7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가닉틱 코스메틱 중국 내에서 영유아 아동용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내고 있고요. 1,0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석유가스 섹터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O일은 지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670%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강세 더해가고 있습니다. 7.37% 오른 10만 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가스 현재 3.2% 오른 11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주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신 활발해지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현재 1.58% 내린 21,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투어 4% 내린 8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노랑풍선 현재 4.48%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2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지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카지노 섹터도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조정으로 보여지는데요. 파라다이스 3.02% 내린 19,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토비스 2.04% 내린 9,1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전자인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토스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토스가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7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데다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미국 상승까지 제기하면서 오늘 상승 탄력 보여지고 있는데요.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적인 업종 테마 살펴보았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는데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되죠.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립니다.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6.6%로 이제 500%를 바랍니다. 최근의 종목들 보시면요. 덱스터가 15.9%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었고 오스템도 0.9% 수익 냈지만 포트 제외됐습니다. 네이버 17.7%, SNK가 15.2%, SM라이프 디자인이 8.4% 목표가 달성을 해줬고요. 네, TS 인베스트먼트가 24.1%나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었고 우성사료 16.6%, IHQ가 12.5%, 보성파워텍이 12.7%, M게임이 10.1% 수익 내줬습니다. 네, 보령제약 12.9%,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23.5% 수익도 내줬었죠. 제로투세븐도 11.1% 기록해줬었고요. HMM이 20.2%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이 0.5% 수익 구간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15.4%, 안랩이 0.4% 수익 구간에서 또 포트 제외됐었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자, 총 5종목 담겨있는 상황이죠. 메디포스트, 금호석유, 남해화학 이렇게 담겨있는 상황이고요. 한전산업이 2.2% 수익 구간이고 어제 편입됐습니다. 대상이 포트에 편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도너리포트 또 한 수익 내주기도 하고 포트에 다시 편입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한 종목씩 또 리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200포인트를 돌파를 어저께 해줬고 그리고 오늘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아침에 살짝 늘려주다가 바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 흐름 보게 되면, 외인들, 아침에 좀 매수세, 나오는 거 하다가 지금 계속 매도세 지금 변하고, 계속, 일괄되게 순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아주는 모습이에요. 개인들은 역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흐름 나오니까, 지금 차익 실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가권 올라올 때마다 좀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략을 잡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면 이제 3,200포인트 저항은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저항, 이렇게 그거 본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뭐 3,250포인트 정도의 추세 저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 저항 구간까지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현금 비중을 좀 늘려두시고요. 물론 돌파하고 더 가면 좋겠지만 뭐 갈지 안 갈지 그건 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돌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갈 거야라고만 생각을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저항에 왔을 때는 일단 수익을 한번 챙겨주고 또 현금 확보를 이제 지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금을 비중을 확대를 좀 해주고 조정이 내려온다. 그때는 또 주식 비중을 늘려주고 계속 지금 매일같이 이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갈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려갈 때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릴 때는 뭐 주식을 사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되는 건데 현금 비중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현금 비중은 상시 뭐 한 20% 정도, 30% 안 되게 이렇게 좀 보유를 하시고 저항권이나 고가권으로 이제 지수가 왔을 때는 이 비중을 조금 더 늘려두셨다가 그냥 돌파하고 가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내렸을 때를 대비한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면 보유한 비중들 50%나 60% 들고 계신 거 그거 수익권으로 끌고 가시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거기에서 또 강한 섹터 공략할 종목들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항상 계속 올라가진 않으니까 또 조정 나올 때 고를 때마다 또 매수를 하는 방식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뭐 여전히 박스권 상단 자리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뭐 제 생각에 지금 단기적으로 한 3일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3,100포인트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 나왔던 부분을 이렇게 폭으로 계산해 본다면 N자 상승 폭의 폭만큼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구간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대형 섹터들, 뭐 자동차 섹터가 움직이면서 뭐 전체적으로 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준다든지 그러면서 섹터들은 뭐 딱히 밀리지 않으면서 잘 지켜준다고 하면 지수가 또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뭐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주들, 그 이준석 관련주들 전부 다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주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종목들 다 좋은 상황이라서 뭐 저출산 관련된 뭐 그런 용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지금 산하 제한 풀리면서 이렇게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 저점에서 매수만 잘 하신다면 손실폭도 작으시고 수익 날 때는 또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도노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노 리포트 첫 번째 종목인데 메디포스트죠. 오늘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21선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 저점을 또 이탈하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앞서 이제 저점 구간 추세대 저점 구간 이제 만들어져 있는 라인을 그어두고 이 구간을 지지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해준다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고점들 내리면서 지금 이 저항 자리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뭐 영망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저항에서 밀려서 내려가는 듯한 뭐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 내일은 뭐 시가 올려서 바로 20선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다 하면 여기서 지금 31,800원, 31,700원 정도 요 구간대를 지켜주는 흐름으로 이어왔었는데 요 구간 살짝 이탈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인데요. 어깨 이제 아랫꼬리를 좀 잡아주면서 울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시가부터 보시면 꼬리가 길게 잡혀서 그런가 하락 출발했죠. 그래서 영망치 형태의 양봉으로 울선 위를 일단 주가 올려놨다가 지금 좀 밀린 상황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주봉도 눌리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 주 딱히 그렇게 뭐 크게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올라와도 60선 저항 정도, 21선 저항을 받는 뭐 그 정도 폭안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예상되니까 금호석유 뭐 이번 주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5월선을 이제 이탈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달에 이 5월선을 갖다 좀 회복시키는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인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지 아마 지난달에 보였던 22만 원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박스권 흐름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 첫날 월봉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월봉 흐름까지 이제 봤는데 이렇게 전환하는 흐름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아마 이중 바닥을 만들어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흐름 나쁘지 않고 괜찮다, 무난 지금은. 그래서 며칠 안으로 지금 단기 박스권, 그러니까 분봉을 보게 되면 이러한 흐름 속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권을 뭐 깨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좋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해화학이 오늘 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21선 한번 돌파해 놓고 다시 눌림 받고 지금 다시 오늘 양봉으로 강하게 시가부터 올려서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기술적으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추세 저항 자리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벗겨내느냐, 잘 벗겨내놓고 보시는 것처럼 10,000원이라는 이 1,100원이라는 200원이라는 이 저항대를 돌파해낸다면 다시 한번 또 성공하는 그림이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추세에 따라서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내에서의 주가 흐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고점 돌파를 해주는 시점부터 시세 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이때 이제 한번 시세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 아직 그렇게 크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올라오게 되면 아마 매물 저항은 좀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두시고,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음봉으로 눌림 만들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신고가 어저께 이제 들어갔고요. 52주 신고가. 그리고 오늘도 울선 눌림으로 그냥 뭐 무난하게 지금 조정받고 또 반등 흐름이 좀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쯤 오늘 음봉 마감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장막판에 그냥 쭉 올리는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한 6,000원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요 추세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추세선을 이탈 안 하고 상승을 해준다면 지속적으로 추세대 안에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00원대 올라가면 아마 저항 한 차례 받을 거고요. 그리고 눌림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온다면 이 저항 구간 뚫고 상승 흐름 좀 크게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대상인데요. 지금 현재 대상 오늘 어저께 이제 돈으로포트 편입한 종목인데 3만 원이라는 요 가격대, 가격 저항이 있는 구간을 이렇게 좀 길게 보게 되면 굉장히 지지와 저항을 좀 많이 받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자리를 이번에는 돌파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고 이게 약 2천억 가량 될 텐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뭐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된다면 동사의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역시 충분히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일단 뭐 식료품 곡물 가격 상승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증가하는 종목인데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요 구간 돌파해낸다면 괜찮은 그림이 이어질 겁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이제 한 3년, 2년 정도의 이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요구 또 뭐 한 2년 정도 쉬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당시에 죄송합니다. 저 당시에 수급 상황하고 현재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투자 자금들하고 굉장히 지금 금액적으로 차이가 크죠. 그리고 당시에는 식품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식품 관련된 섹터들이 주목을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무난하게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부터 음봉이 나올 때는 분할로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요 대상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한번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요 시점과 지금 현재 주가 간의 이격이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기간 조정이 그렇게 많이 길게 받아온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좀 기간 조정을 길게 받아서 올라가는 흐름이 된다면 아마 바로 돌파하는 그런 그림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의 주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 높고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거래량 터진 이런 종가 자리 돌파하게 된다 하면 아니면 고가 자리 하게 된다 하면 그때부터는 뭐 매물대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17 이전이니까 뭐 한 5년 정도 전에 있던 그 정도 매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충분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저항 구간 잘 벗겨내놓고 나면 그동안 상승하는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거, 뭐 생산기업 지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여드렸으니까 기업 실적을 믿고 저점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 분할 관점 그리고 식품 섹터 분명히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종갓집이라는 뭐 그런 브랜드 그리고 우리가 뭐 먹고 있는 미원 이런 부분들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상승 흐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저점 매수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점검과 함께 도너 리포트 포트에 있는 종목들 지금 AS 받아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자세한 정보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은요,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좀 안 좋은 시장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잘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6월 오늘 첫 거래일은 그래도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시장 점검부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요. 우리 수정님 그 말씀하신 대로 참 5월 시작하면서 조금 걱정들이 많았죠. 월가에서는 뭐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이런 소리를 갖다가 갑자기 끄집어내고 그만큼 시장이 조금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하는 방증이기도 하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뭐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는 그쪽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뭐 공매도 세력들이 크게 재미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 특히 이제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까지 지난 주말도 그랬고 외국인들이 이제 막판에 조금 이렇게 사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게 또 이제 한번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이번 6월 10일 또 여느 때와는 조금 더 의미가 다른 이른바 쿼드러플 위칭데이 369 12 그 선물 옵션 통상 이럴 때 그냥 옵션 시간 같이 이렇게 죽이는 식으로 해서 프리미엄 따먹고 마는데 이번 달은 뭔가 조금 느낌이 쎄하긴 합니다. 코스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자면요. 코스피가 지난 1월 11일 날 찍었던 장중 고점 3266포인트 트라이 해도 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데일리나 또 그 옆에 조금 같이 올려놓은 위클리나 거래량 부분에서 거래량 막대기가 이렇게 좀 작아지고 있는 부분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충만하다고는 볼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일간 차트에서 이 일간 기준선 검은색 선이 있죠. 검은색 선을 갖다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어지던 최근 그걸 갖다가 올라섰다 하는 측면은 그리고 또 후행 스팬도 가격대로 올라선 거는 지수 자체는 힘이 좋아 보입니다. 아래쪽에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MACD가 이제 막 매수 신호가 났고요. RSI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렇게 과열 조짐은 없습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 4월 이후에 우리 코스피 일간 차트는 말이죠. 해외 증시도 이렇게 매일 체크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우존스 지수하고 일간 차트하고 그 흐름이 매우 흡사하다는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 보시죠. 뭐 코스피 지수를 갖다가 지수하고 종목하고는 상관없다고 합니다만 이제 이번 달은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 조금은 신경 쓰이는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도 지수 선물 갖고도 많이 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와중에 또 풋옵션도 많이 사요. 도대체 외국인들의 속내를 알기가 힘든 그런 와중에 전자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이렇게 기준선 지수는 이미 일간 기준입니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조금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얇게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83,000원 저게 이제 구름대입니다. 저 이제 1차 저항. 뭐 사실 여기서 8만원에서 83,000원 뭐 코스피를 땡긴다 하더라도 전자를 그렇게 한다면은 지수 자체는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시발점을 코스피하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래쪽에 자막을 치워주시면 더 보기가 좋겠습니다. 시작점을 작년 3월 20일부터 우리가 작년 3월에 19일 날 바닥 찍고 돌았지 않습니까? 자, 지수는 꾸준히 올라왔고요. 저 파란색 선이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기관 그리고 오렌지 색깔 외국인. 한마디로 개인들이 산 그런 개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린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작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그때 조금 이제 외국인들의 그래프가 보시면은 좀 이제 그거 했고 특히 초록색 화살표를 이렇게 펼쳐놓은 들어서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그야말로 개인들이 기관과 외인들의 매물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갖다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이 그래프, 이 슬라이드에 시사하는 바가 그겁니다. 자, 여기서 과연 외국인들이 설령 6월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한번 지수가 위로 상방으로 한번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장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계속해서 추세적인 흐름, 지속 가능한 흐름일 것인지는 일시적인 모멘텀 플레이인지는 이렇게 후자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즉 이런 구도 하에서 외국인들이 전격적으로 방향을 돌려서 산다. 그래서 저 개인들의 저 차익 실현을 도와준다. 뭐 이런 이 말씀에 또 이렇게 혀를 차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무슨 차익 실현입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지수만 시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재밌네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 이것을 갖다가 계속 곱씹어 보다 보면은 설령 이번 옵션 만기일 전후해서 조금 이렇게 지수가 전고점 3266도 돌파하기도 하고 혹시나 또
또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지수 저 나름대로 피보나치를 펼치다 보니까 이게 3,300대 초반도 찍기는 찍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시점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비중을 줄여야 하는 그걸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의 이 좋은 흐름이 일시적일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을 좀 보자면요. 코스닥은 5월 초반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다시 5월 마지막 주부터는 조금 저점을 잡으면서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6일째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6거래일째.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주신다면요. 예, 맞아요. 수정에 그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6거래일째 이제 계속 양봉이 나오니까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만하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자 일단 최근에 5월달 조정도 말이죠. 작년 가을에 있었던 팬데믹 이후 작년 10월 이후 올라오던 작년 10월 이후 새로운 어떤 시세가 나왔다고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연초에 3월달에 한번 나왔던 저점 그걸 갖다가 연결해 놓은 이 선이 이번에 확실하게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우상향하고 있는 점선은 코스닥에 있어서의 추세선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양봉의 행진 그거 합니다만 다만 여기서는 이제 지수가 기준선 988포인트의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네요. 그게 기술적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지금 코스닥 시장도 과열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주면서 지수가 고점을 높이면은 후행 스팬이 이제 가격 방향 돌파하면서 좀 더 이렇게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그 뒤에 아까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봤다면 코스닥에서는 시총 제일 크기도 하고 또 5월달 내내 공매도에 시달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니까 묘하죠. 약간 이렇게 우상향하는 점선 빨간색도 보이고 우하향하는 검은색 점선도 보입니다. 자, 우하향하는 선을 갖다가 돌파를 한다면은 5월 중에 공매도 쳤던 세력들은 조금 당황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요 정도 지금 이제 승부처에 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구도에 있어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작년 펼쳐보니 이 또한 마찬가지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가 많았던 걸 볼 수 없겠으나 그냥 확연하게 데칼코마니를 이루듯이 기관은 팔고 개인은 다 사면서 현재 지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이걸 갖다가 고스란히 개인들에게 먹여주는 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또 6월 이후 하반기에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확인할 게 좀 많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봐야 되겠고요. 금요일 날 고용지표 3월 달은 너무 좋았다. 4월 달은 너무 실패로웠고 이번 5월이 또 궁금한 상황. 그리고 우리 옵션 만기를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화수 이틀 그렇게 FMC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확인하면서 가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에너제틱하게 하더라도 이 지수가 지금 적어도 6월 초수는 계속해서 상방을 한번 트라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지수 선물 흐름이 그렇게 힘차 보이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런데 조금은 월 초에 미국장하고 상관없이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약간 머니게임 양상도 가미되었다고 보입니다. 네,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드셨기 때문에 6월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 조금 조심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환율도 좀 짚어보면요. 지금 1,110원 아래로 오늘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의 수출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환율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1,110원은 그래도 종가가 1,110원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결국 5월달 수출입 동향이 산업자원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달러원 일단 차트 한번 보시죠. 일단 한번 차트 보시면은 우선 이동평균선에 먼저 주목하시면은 저 위에 좀 굵게 칠해져 있는 황금색 저게 200일선인데요. 확실히 200일선 같은 거는 단순에 돌파되기는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단순 돌파되기는 무거운 선이다 하는 것은 이번에도 확인됩니다. 월가에서도 굉장히 200일선을 중시하죠. 그리고 또 여기 금년 들어서 연초부터 저점 딱 찍고 1월 4일에 딱 거래 그때 찍은 게 그때까지는 연중 저점인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점끼리 한번 연결했던 선 그걸 갖다가 이제 4월 중에 한번 밀고 내려왔더니만 이번에 올라가니까 200일선도 마주쳤지만 그 선에 즉 지지선이 결국 현재로서는 저항선으로 변해 있는 그 구간에서 즉 1130원대 초반에서 결국 한계를 보이고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보시면은 지금 와서는 야 이렇게 된다면 뭐 1080원 우리가 연초에 봤던 그리고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아주 익숙했던 레벨인 1080원까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가 그래요. 말씀하신 수출입 지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5월 수출 507억 3천만 달러. 이게 지금 작년 5월 대비 45.6% 증가입니다. 놀랍죠? 자,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 작년 3, 4, 5월은 형편없었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기저효과야. 라고 하지만 그 기저효과 이상의 수치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증가율입니다. 사실. 그리고 수입은 작년 대비 한 38% 올랐죠. 그래서 478억 1천만 달러. 무역 수지 29억 3천만 달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3개월 연속 흑자. 여기서 이제 줄건 부분이 이제 재밌죠. 역대 5월 중에 최고다. 그러니 기저효과 이상이라고 봐줘야 될 것 같죠. 지금은 3, 4, 5월 할 것 없이 뭐 계속해서 해당 월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수출 증감률 추이에서 왼쪽 아래쪽에 왼쪽 그래프가 수출 증가율 추이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환율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제 지표를 꼽으라면은 대부분은 수출 증감률을 꼽습니다. 즉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면은 환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원화가 강해진단 말입니다. 수출 증가 예를 들어서 오름세에서 하락세로 그 뭐 오름폭이 좀 줄어든다는 짓에서 꺾이면은 또 희한하게 환율은 또 과거 실증적으로 환율은 또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표도 한번 보시죠. 오른쪽 아래쪽 하단에 아래쪽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수출 추이가 막대 그래프가 들쭉날쭉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위에 표를 보시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들어서 2월, 3월, 4월, 5월 4개월 숫자가 나와 있죠. 수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월은 특히 어린이날도 있고 초파일도 있고 해가지고 조업일수가 3일 적었단 말이에요. 4월보다.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만 일평균은 좋았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절대 규모를 보시죠. 수출 2월 447억 그 다음에 3월 537억 있죠. 4월보다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무역 수지도 보시죠. 그래서 늘 수출만 볼 게 아니라 같이 엮어서 보시면은 수지가 100만, 1000만, 10억이니까 2월 달에 25억, 3월 달에 41억, 그리고 4월에는 4억 3,4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이번에 29억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러플리 이게 한 30억 달러 정도 보시면 될까요? 30억 달러도 안 되고 한 25억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월 평균. 그러면 25억 곱하기 10 하면 250에 두 달치 더하면은 300. 그래서 지금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 정도가 이렇게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 25억. 하루 한 달에 거래일 기준으로 해도 러플리 20억, 20일. 그렇다면 뭐죠? 하루에
이 우리가 무역 수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외환 수급에 있어서는 채 1억 불이 채 1억 불이 조금 넘는 1억 불이 조금 넘는 정도의 공급 과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만 본다면 환율은 떨어지는 원화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겁니다. 그동안에 안 밀렸던 이유는 그 1억 불이 남짓되는 그 수급 상황에서 그 1억 불을 우선 기업들이 다 팔지 않고요. 외화예금으로 쌓아둔다든지 달러 보유 심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자도 그만큼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사자? 해외 투자를 위해서 나가는 돈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기본적인 무역 수지, 경상 수지에서의 달러 공급 우위를 갖다가 상쇄하면서 환율이 버티게 하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올 한 해도 해외 투자가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느 정도 붐을 이룰 것인가에 따라서 갈 것이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 아까 보셨다시피 일단은 이 정도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5월 수출 호조 이것이 결국은 1110원을 깨면서 한 5원 이상의 환율 하락폭을 나타내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예상되었던 재료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후 이제 환율은 또 딴 거 없습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에 따라서 가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또 뭐 유로나 엔, 위안 이런 것도 살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원화가 지금 위안화와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로벌 국제 외환 시장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유로달러 한번 보실까요? 유로달러가 지금 이렇게 유로달러가 한 것은 유로의 강세죠.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해졌습니다. 자, 저기 21 X축에 2021 시작하는 저때 이후부터 유로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유로 약 달러 강이었죠. 그 흐름이 이제 4월부터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4월부터 다시 유로가 강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1.22달러, 1유로당 1.22달러가 이제 조금 버거워서 저러고 있는 와중에 그냥 ECB 쪽에서는 더 이상 유로 강해지지 말아줘 하는 신호를 갖다가 지난주에 일찌감치 보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 이걸 갖다 뒤집었다 하면 달러 인덱스나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89가 궁금합니다. 90보다도 89가 깨지면서 더 흘러내리느냐,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느냐는 얘기인데, 그다음 파운드도 한번 보실까요? 파운드도 보시면 유로와 똑같이 파운드도 기준 환율이죠. 파운드를 기준 환율로 삼습니다. 그러니 차트를 잘 읽으셔야죠. 흘러내리는 건 파운드 약세, 올라가는 거는 파운드 강세입니다. 지금 오른쪽 끝부분은 파운드 강세죠. 달러 약세입니다. 자, 그래 저게 지금 2016년 5월 브렉시트 투표했을 때에 통일권 내려왔던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을 갖다 다시 올라서는 시점인데, 자, 이 부분에서 진짜 올라가도 돼?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한번 달러엔도 한번 보시죠. 달러엔도 한번 보시면은 오늘은 뭐 관련해서는 수박 그달기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 한번 차분히 살펴보시죠. 길게 나오죠. 자, 오른쪽 끝부분. 최근 들어서 달러 월봉으로 팡팡팡 뛰다가 못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얘도 지금 큰 흐름 없습니다. 궁금한 건 이제 위안입니다. 위안 보시면은 위안은 일간 차트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위안이 쭉쭉쭉 흘러내리면서 이중 바닥, 달러 위안 환율, 이중 바닥 가능성도 깨고 더 내려왔습니다만 주목하실 것은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캔들 두 개가 어떻게 나오죠? 양봉이 나오고 아리꼬리가 달리죠. 자, 중국 당국에서 조금 견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민은행에서 달러 외화 예금에 대해서 폈어요. 그만큼 시중에 좀 달러가 좀 모질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가치를 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안화 보시 환율도 시장이 이렇게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높게, 즉 조금은 더 위안화 가치보다는 위안 약세 보시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중국 당국에서도 더 이상의 달러 위안 하락세, 위안 강세는 좀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1,100원을 깬다. 조금은 이거는 주식이 팡팡 가지고 외국인이 몇 천억씩 사준다면 1,100원은 깰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도 결국 아마 미국 FOMC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이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